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리한 오지는 리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언박싱에 이어서 앱코에서 나온 게이밍 키워드 K550하고 K551 제품을 사용해보고 나서 느낀 후기와 소감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리뷰는 앱코에서 저희에게 리뷰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 제공해 주셨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키보드 K550이고요. 게이밍 키보드로 여기 앱코에서 나온 것 중에 좀 엔트리 레벨급의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 104키 우리가 좋아하는 키보드하고 옆에 숫자 패드까지 달려 있고요. 길이는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키보드입니다. 여기 가로 길이가 44cm 정도 됩니다. 무게는 840g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어디 들고 다닐 만한 그런 정도의 무게입니다. LED 마찬가지로 되는데 저희가 앞에 리뷰했던 K660하고 비교했을 때는 역시 엔트리 레벨이라서 이 LED 조명도 좀 덜 밝고 LED가 나타나는 그런 모양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나오는 지금 이 사이드 RGB 같은 경우도 약간 단추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고 예쁜 느낌은 사실 들지는 않아요. 반응 속도는 전반전으로 다 빠르고 게이밍 키보드에서 중요한 동시 입력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IP68 완전 방수 기능이 제공이 돼서 게임을 하다가 커피를 흘리건 카메라를 흔들건 빨리 물로 헹궈내면은 재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방수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요게 일단 이 K550의 간단한 스펙이고요. 이 제품 K551 같은 경우는 일단 이 550 제품보다 숫자 넘버가 하나 더 높은 모델명을 갖고 있어서 이게 좀 더 상위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해커라는 이 앱코에서 게이밍 기어를 전문으로 다루는 브랜드에 소속된 제품이고요. 일단 이 550에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제품이 좀 무거워요. 이게 840g, 이게 1200g 정도라서 400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키보드를 직접 타이핑을 했을 때 훨씬 더 묵직한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A 광축 클릭 타입이라고 마찬가지로 104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엣지, RGB, LED까지 제공이 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방수 기능이 같은 등급의 IP68을 제공해서 마찬가지로 물을 쏟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펑션 키로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 제공되고요. RGB 기능도 역시 색상, 밝기 이런 것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용해본 후기 한번 나눠볼게요. 저희가 일반 타이핑을 하면서도 사용을 해보고 게이밍을 하면서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50부터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660까지 포함을 했을 때 이게 제일 저렴한 제품이지만 사실 이게 제 손에는 가장 잘 맞는 그런 키보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일반 키보드에 제일 가까웠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게이밍 키보드, 그 다음에 기브웨이식 키보드는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이 550 같은 경우는 평소에 우리가 쓰는 가장 기본적인 키보드랑 비슷하면서도 키감하고 그 다음에 입력 정확도가 굉장히 높았던 느낌이 있어요. 정말 키가 잘 쳐져가지고 오타율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엄청 부드럽게 쳐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키 하나를 쳤을 때 무게감이 없어서 타자 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치게 되면은 이 손에 엄청 착착 감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은 제일 이게 낮지만 오히려 타자를 칠 때는 이 550 제품이 가장 좋았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역시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 LED가 제일 덜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요. 일단 밝기가 상대적으로 어두운 편이고 이 LED가 나타나는 패턴 같은 경우도 좀 단조로운 게 있었습니다. K660을 저희가 먼저 사용해봤기 때문에 K660의 RGB 패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보다 더 가짓수와 퀄리티에서 떨어지는 것은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5위를 실제 써봤던 느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는 550 이 제품보다 400g 정도 확실히 무거운 이유가 있었어요. 키 하나하나를 칠 때 그 무게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제품이었습니다. 타자 하나하나를 쳤을 때 키오는 반발력도 훨씬 더 강하게 느껴졌고 이 키를 쳤을 때 너무 가벼운 느낌이 싫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무거운 느낌이 나는 이 551 제품이 좀 더 낮은 그런 키보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자를 치면서 타자가 다시 튕겨져 올라오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져서 일반 타이핑을 할 때도 그렇고 게이밍을 할 때도 그렇고 뭔가 내가 지금 조작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게 해주는 그런 키보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키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550, 551, 그 다음에 아크 660을 포함해서 이 제품이 스페이스바를 눌렸을 때 느낌이 제일 좋았어요. 이 스페이스바를 눌렸을 때 소리가 굉장히 크고 꾹 눌려졌다 튕겨져 나온 느낌이 되게 확실하게 다른 제품과 차별점이 있어서
스페이스바를 많이 눌려야 되는 사람,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려야 되는 게임을 할 경우에 이 551 제품을 사용하면 가장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재미가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겸사겸사 여기 있는 660 제품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660 제품, 551, 550 제품을 이번에 다 같이 놓고 제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하위 모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660 제품이 더 고가인 제품이지만 반대로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660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날카로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자를 칠 때 굉장히 날카롭게 쳐지고 손에서 느껴지는 타건감, 반발력, 그리고 손에 닿는 이 키보드들의 날의 느낌이 전반적으로 날카로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키보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51 같은 경우에 반발력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660이 더 고가이기 때문에 이 RGB LED를 훨씬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약간의 비용을 더 투자해서 이 660 제품을 구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60 같은 경우는 이 키 자체 크기가 좀 작아서 손이 큰 사람들에겐 좀 불편하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이 550 제품이 제 손 크기에서는 가장 맞은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손의 크기도 게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키보드가 사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미세하게 키들의 크기, 그리고 키와 키 사이의 간격이 차이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거기에 내가 어느 정도 힘으로 눌렸을 때 이게 입력이 되나까지 생각을 한다면 같은 키를 눌려도 내가 얼마나 더 힘이 드는지 차이가 발생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제일 맞는 키보드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왜 프로게이머들이 자기 키보드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지 약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번 리뷰 같은 경우는 앱코에서 저희 리뷰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 제공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렇게 리뷰를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보드 총 3개, 앱코의 550, 551, 그리고 660까지 사용을 해봤고요. 리뷰 콘텐츠로 다뤄보았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손에 맞는 제품을 찾아서 더 나은 플레이를 하고 그걸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나만의 좀 예쁜 키보드를 찾는 분들이라면 이번 리뷰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제품 3개를 다뤄보면서 각각의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걸 전부 다 고음질로 녹음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는 크리에이터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